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 CPI 지수에 이어서 PPI 지수까지도 이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죠. 미증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모처럼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 엔터주들 여전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 덕분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이 밖에도 제약바이오, 조선주, 철강주들처럼 다양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또 시장이 이런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포인트를 돌파하는 오늘 시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장 나는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 시청하시면서 돈줄 나는 전략들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죠. 돈줄 선생님과의 자세한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입장하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과 함께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새롭게 구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오설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오설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는 또 돈줄 선생님과 해봐야겠죠. JDI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왕서운, 네. 왕삐짐, 무슨 왕섭섭. 말씀이십니까? 저의 빈자리를 그렇게 못 느꼈다는 소문이 제가 있는 곳까지 들려오더라고요. 아, 빈자리를 못 느끼다니 엄청난 빈자리가 느껴졌죠. 정말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부활절 주간이라 3일 만에 또 부활해서 이렇게 복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절 제가 부활했는데 저 없는 그 빈자리를 못 느끼고 뭐 참 잘 즐겼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섭섭해가지고 빨리 나왔어요. 빨리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제가 빨리 오시라고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는데 사실은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요. 제가 네, 오늘 또 반갑습니다. 없는 동안 대표님께서 그러면 아나운서님 오실 때 맞춰서 이 부활을 테마로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잔뜩 기대하고 왔거든요. 네네. 부활의 첫 시작, 마감장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자,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약간 농담 삼아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계좌가 올해는 작년에 살짝 죽어 있었다면 다시 부활하듯이 살아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작년에 10월 달에 2100포인트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2000도 깨지고 1800도 깨져서 뭐 1700 간에 1300 간에 이런 공포 심리가 많이 자극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더 밀릴 시장은 아니고 지금도 과매도 구간입니다. 단기 이슈로 밀린 시장은 회복이 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2023년 상반기까지 2500포인트대를 돌파해서 2650, 2750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갈 겁니다. 목표치가 아니라 최소 목표치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가면 더 갔지 그 정도는 기본으로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더 올라가서 2800, 2900, 3000까지 가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가도 2650에서 2750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해줄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시장이 약한데 뭐 영국에서 갑자기 감세안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신 분들 지금은 생각이 달라지셨죠? 보세요. 코스피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코스피가 2500포인트대 돌파 못하고
쉬다가 SVB 사태, 유럽까지 번진 이 금융권 사태에 의해서 2,400을 이탈합니다. 이때도 불안감이 있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2,500을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시장이 모멘텀을 조금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핑계거리가 필요한데 오히려 위기를 극복해서 돌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여기 이탈해서 흔들었을 때 이 구간을 차라리 그냥 2,400 시원하게 한번 이탈해가지고 흔들어 놓고 회복하면 뭐다? 작년 내내 강의해드렸던 트랩이 완성된다. 트랩이 완성되면 저점 시그널이고 오히려 2,500을 돌파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 반신반의하는 분 계십니까? 이미 2,500을 돌파해서 2,500 후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이 부활을 했어요. 작년 10월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2,100포인트일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현실화가 되고 있죠. 2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4월이면 2분기 초입이에요. 어디까지 가는지는 시장의 수급을 지켜봐야겠죠. 제가 수급이 어떻게 됐다? 올라오는 동안 7조 넘게 매수해서 끌어올린 이후에 다시 전저점 내려갈 때까지 1조 7천억만 매도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거의 6조 원이 남았다. 작년 4분기에 6조 원을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이거 청산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부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있으니까 6조까지는 아니어도 그리고 2조에서 3조 정말 절반을 양보해도 3조 원은 매수한 거 아닙니까? 절반이 쇼커버링이라고 해도. 자, 그런 상황에서 올해까지 해서 어떻게 됐다? 14조 원 이상 매수했다가 11조 원대로 줄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14조 원 부근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 14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장이 무너진 이유 뭐 3대 악재니 뭐니 했지만 중요한 거 뭐예요? 그 악재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이 빠져나가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팔고만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연기금도 팔죠. 외국인도 팔죠. 여러분도 더 이상 살 돈이 없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누군가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급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 너무나도 안정적이다. 코스닥은 더 난리가 났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핑크색으로 보여드렸듯이 박스권을 그렸었는데 1분기에 박스권 그리는 사이에 코스닥은 뭐 했습니까? 박스권을 그리는 사이에 코스닥은 바닥권에서 하단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그러면서 저항 돌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연말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올해는 코스닥이 연초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1월의 테마 올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닥권에 있는데 작년에 성장주들이 너무나도 눌려 있었고 올해는 조금은 해소되는 구간. 올랐다기보다 이거는 그동안 눌렸던 것이 해소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구간까지는 830에서 40까지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벌써 900까지 왔네요. 제가 830, 40 정도 올라와야 2,500 아래에 있는 2,400대의 코스피의 주가 레벨과 맞춰진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주가 레벨과 맞춰지고 먼저 올라갔죠. 코스닥이 먼저 돌파했죠. 이 상황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종목이나 코스피 같은 혹은 뭐 다우 같은 이런 정상적인 거대한 대형주나 이런 지수들은 기본적으로 저항 맞고 밀렸다가 이렇게 한두 번 건드리고 넘어간다. 그런데 코스닥은 개별 성향이 강해서 그냥 돌파해도 여러분 놀라지 않으셔야 됩니다. 830, 40도 목표치는 되는데 여기도 그냥 지나가도 사실 이상할 게 없다. 과거부터 코스닥은 개별 성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비교해보세요. 코스피는 뭔가 넘어갈 때 한 번에 못 넘어가요. 엄청난 힘을 들이고 또 밀렸다가 또 다시 저항을 만들고 또 박스권을 그리고 힘을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넘어가죠. 그런 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어때요? 한 번 돌파하고 추세 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저항 그냥 넘어가죠. 사실 900포인트도 이렇게까지 바로 넘어갈 구간이 아닌데 돌파 시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넘어왔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여기서 이렇게 양봉 2개 정도는 더 그려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일단 돌파 시도하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밀리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게 얼만데요? 여러분 600포인트 중반에서부터 90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800 중반 정도까지 혹은 초중반까지 조정받는다? 그래도 이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조정받아도
더 많은 거의 2배 되는 구간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혹시나 조정이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최근에 상승이 강했던 2차 전지 섹터 쪽, 특히 양극재나 뭐 폐배터리 쪽이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쪽에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면 이 정도 밀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최근에 순환매 노리세요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지금 400% 올라왔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이 됐어요. 절반의 수익 실현을 합니다. 최초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절반 수익 실현해서 절반을 챙겨가요. 2,500만 원을 챙겨도 2,500만 원이 남죠. 보유 수량이. 분할 매도하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화요일에도 강조해드렸고 지난주에도 강조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면서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온 섹터 쪽으로 교체를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포트폴리오가 왜 좋습니까? 왜 종목들이 다 세 자릿수에 올라오고 합니까? 간단해요. 가격 싼 구간에서 미리 들어가서 시간을 조금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 여러분 계좌 아직까지도 죽어있다? 그런 계좌도 부활시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좌를 부활시킬지 저희 교육방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좌는 정말 부활이 절실해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 대표님의 심폐소생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이런 시장 대응 전략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들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좌 템백어로 너무 유명한 우리 대표님이시죠. 우리 대표님의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어떻게 얼마나 잘 나왔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상승률 확인해 보고 왔는데 저런 상승 과연 내 계좌로도 가능할까 의심이 드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월별 수익률도 살펴보고 뭐 대표님이야 이제 계좌 템백어라는 이 희귀종인 것도 잘 알고 있는데 3월에도 이렇게나 부지런히 일을 하셨군요. 이제 새삼스럽게 느껴지는데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의 계좌 부활을 위해 제가 3월에도 부지런히 일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10월부터 보면은 여러분들 뭐 그동안 계속 봐왔으니까 조금씩 변동이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겠죠. 역시나 뭐 140% 넘는 수익률
수익을 조금씩 계속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 11월이 조금 저조했지만 11월도 100% 정도는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주간별로 굉장히 비슷한 수익률을 고른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자, 12월이 조금 독특한 주인데 한 주는 굉장히 좀 잘 나오고 한 주는 덜 나오고 하다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동안 조금 쉬고 있던 종목들, 쉬고 있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이한 주간은 한 주에 100% 넘는 수익률을 한 주간도 있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수익률 같은 경우도 1월부터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그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 금요일 한 주 정도 보수적으로 보는 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4%. 한 달 월간인데도 400%를 이제 도전하고 있네요. 자, 2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꾸준한 수익률. 2월에는 이제 살짝 쉬어가는 구간 쪽에서 이제 숨고르기 하는 포트폴리오 짜드렸죠. 그래서 1월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0%가 넘었고. 자, 3월. 이제 3월 끝난 지 이제 한 2주 됐죠, 여러분. 14일이니까. 2주 됐는데 2주 동안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그래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3월에 여러분들이 저희 함께했던 이 돈줄 포트폴리오, 저희 이게 다 플러스로 돼 있다고 해서 상승 종목만 포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동안 다 증명해드렸습니다. 마이너스 종목까지도 다 포함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도 3월 포트폴리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별로 했을 때 이렇게 쭉 다 100%가 넘었다. 3월도 100%가 넘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수익률이 1000%가 넘어가면 이제 돈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는 걸 그만해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했다가 혼쭐이 났죠. 제가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변경한 게 저희가 작년 10월 4분기부터 시작을 했죠. 4분기부터 시작한 수익률, 그리고 올해 1분기 시작한 수익률, 분기 수익률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1분기 수익률이 1000%를 넘어가면은 중단하는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1000%가 됐는데 지금도 관계자분들께서 이 방송국에 계신 분들께서 팔짱을 끼면서 저한테 레이저를 쏘고 계시는데요. 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다라는 거. 확정은 못 내리겠네요. 너무나도 무섭게 쳐다보셔서. 자, 그래서 지금 요 1분기 수익률이 1000% 넘어가면은 이제 중단을 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387.20%. 제가 계좌 템베거라고 해서 뭐 굉장히 희귀종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특이한 건 맞습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하다 보면은 템베어가 나오는 경우가 뭐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있는데 계좌 수익률로 이렇게 꾸준하게 쌓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한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월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보시면은 짜임새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워닝 머티리얼주, 반도체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 한 자릿수로 끝날 종목이 아니에요. 이 특수가스 쪽으로 해가지고 작년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권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대장주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후발주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올해 중반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바닥권. 이제 출발하려고 시동 정도만 그렇지 아직도 바닥권이에요. 단 대장주는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 화신 같은 경우는 대장주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성우하이텍, 화신, SL,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물론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기아 같은 종목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 만도 같은 종목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화신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성우하이텍 다음으로 볼 수 있다. 성우하이텍은 우리 1분기에 봤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화신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거. SPG, 로봇 관련주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 후발주도 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 보신 분들 삼성전자 관련주, 삼익THK 그리고 LG 관련주 이제 로보스타, 로보티즈 다 여러분께 공개해드렸죠. 너무나도 멋진 수익률 나왔는데 3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나는 로봇주를 공략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못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드렸던 종목 기억나시죠? 100%가 넘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3월 3일에서 3월 27일까지 해서 100%가 넘어간 SPG.
이유는 간단하죠. 로봇 얘기할 때마다 관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관절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 관절, 이 속도에 제어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 감속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감속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인데 못 움직일 이유가 없다. 왜 여기인지 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주가가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S트래픽은 뭐라고 했죠? 지금도 후발주로 해서 지금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자, 제가 화요일 날도 휴맥스 홀딩스 말씀드리고 다음 날 바로 21% 올라간 거 여러분 확인하셨을 거예요. 충전 관련주. 전기차주들 순환매가 도는데 지난주에 대원화성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딱 일주일 전이죠.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굉장한 상승률.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 공통점이 뭐예요? 전기차 관련주 중에 기존 대장주가 아니라 순환매 돌 수 있는 종목, 순환매 돌 수 있는 섹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뉴프렉스, XR 관련주 6월 되면은 애플에서 MIR 기기 공개한다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임새 있게 보는 거예요. 대장주가 갈 때 바닥권에서 우리가 금양 같은 종목 잡고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 잡고 먼저 가는 종목들 잡았듯이 놓쳤다라고 하면 후발주 쪽으로 해서 기업 내용 좋은 종목으로 해서 보는 거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주 월요일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덱스터, MP, YG플러스, HLB 제약.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간이 가장 실패한 주간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MP 같은 경우 마이너스 23.73%, 굉장히 하락률이 높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종목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마이너스 종목이 없다? 그건 또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이너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죠. 물타기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종목에 이렇게 내려갈 때 물타기를 여기다 하고 여기다 또 물타기라고 여기 이렇게 물타기 하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00만 원 들어갔다가 200만 원이 됐다가 300만 원이 됐다가 내 자산은 500만 원인데 여기 60%가 들어가서 마이너스만 가중이 되죠. 그럼 내 자산이 2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 가지고 이 300만 원이 손실 보고 있는 거를 다 메꿔줘야 되는데 어렵겠죠. 반대가 되어야죠. 100만 원 들고 그냥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400만 원 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여기서 나오는 손실을 커버하고 수익 전환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계좌가 플러스가 돼 있으면은 이 마이너스 된 종목이 올라와서 본전만 돼도 그만큼의 추가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는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불타기를 하셔야 돼요. 가는 종목에 우리가 좋아하는 상승 N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 가는 종목 저항받고 밀렸다. 여기 돌파하면 여기서 불타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긴 한데 불타기를 못 하시겠으면 물타기라도 하지 마세요. 손실 종목에 돈이 많이 묶여있지만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계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포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본전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플러스 전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마이너스 종목은 본전되면 최소한 절반 매도하거나 아니면 한번 잘라놓고 다시 좋으면 다시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전략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 종목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다. SPG 한 달도 안 돼서 뭐 117% 수익이 난 종목도 있는데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공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 전략 알려드리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자, JNK터 수소 관련주 중에서 대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네옴시티에 진출이 돼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람코의 자회사와 수소 추출기 가지고 이미 국가 시범 서비스,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사업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동 국가가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 두 개밖에 없나요? 많은 국가들이 유가 가지고 이 유전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죠. 그래서 차기 에너지로 수소를 점 찍은 아랍 기업들이 많아요. 중동 기업들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JNK터의 이 수소 추출기 기술이 사우디에서 잘 통과가 되고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비중보다는 적당한 비중, 적은 비중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린케미칼은 항상 순환매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자, 보시면 3월 10일이죠. 3월 14일에 뭐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성분들 굉장히 가슴 아픈 화이트데이가 있었죠. 자, 그리고 원래 이날이 핵심 원자재법이 발표되는 날이었는데 16일로 이틀 밀렸죠.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종목들을 일부를 포진시켰다라는 거.
짜임새 있게 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너무나도 많은 수익률. 우리 1월 달에도 107% 수익 올리고 이번에도 또 30% 가까운 수익 올렸죠. 그럼 올해만 얼마예요? 136%, 137% 정도 되는 수익률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수 타이밍 정확했고, DB하이텍 기업 분할 얘기 나오고 나서 한 차례 올랐다가 훅 내려올 때 여러분 이거 절호의 기회입니다 말씀드렸죠. 결국은 벌써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자, 화신 같은 경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화신 우리가 9,730원에 포착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떤 상황이었다? 9,500원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저항을 돌파할 때 불타기를 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 포착 안 하신 분들은 저항 돌파할 때 노리는 거다. 그리고 돌파하는 날 고점에서 괜히 매수하지 마시고 돌파한 다음에 쉬는 구간이 나오니까 쉬는 날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날 말씀드리면 다음 날 정도에 이렇게 조금 더 쉴 때 매매하면 더 좋다. 가급적이면 9,500원에 붙어갈 때 매매하면 더욱 좋다. 안 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격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거는 쇼츠로 제가 40초 영상짜리로 해서 오늘 밤에도 다 올려드릴 텐데요. 자, 68.46%. 자, 이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내려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내려오지 않았고 3일째 되는 날 9,500원 딱 터치를 합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지력 테스트가 나왔죠. 이때부터가 달리는 거예요. 다음 저항. 다음 저항까지 온 다음에 밀려야 되는 거에서 안 밀리죠. 원래 저항 구간에 도달했을 때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급락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근데 급락이 안 나오고 잘 버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가 이렇게까지 멋진 모습을 보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SPG라는 종목. 이 종목은 너무나도 화려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뇌리 속에도 딱 각인이 되었을 텐데요. 감속기 얘기가 나오고 나서 대기업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서 인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SPG의 기술력 자체도 여러 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특히 현대차 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특히 거래처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A 기업에 대해서 대기업 1번 기업과 2번 기업, 3번 기업이 뭐 매수 후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을 매수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기업은 A 기업과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1번 기업. 이 기업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거래를 하지 않고 좋다고 하니까 사전 탐사만 가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 기업은 뭐예요? 현재 공급사고, 부품 공급사고, 혹은 거래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해서 이미 다 완벽하게 파악이 끝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일본에서 소재 규제할 때나 뭐 파운드리 쪽에 들어올 때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노하우와 이 호흡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서로 간에 노하우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아, 일본 기업은 이걸 원하는구나라고 알아요. 그럼 일본 기업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도 A 기업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중인 기업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거. 물론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처 기업들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SPG 저희가 이 시간에 로봇용 감속기 국산화 성공했고 너무나도 수출에도 성공하고 너무나도 좋은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말씀드렸고 협동 로봇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올해 초부터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딱 40초만 투자하시면 되죠. 40초면은 여러분들 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매매 타이밍 다 얻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방 오셔가지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움직임이 포착되고 목표치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가격 어디까지 올라왔으니까 대응 전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올려드리죠. 특정 구간 돌파하면 혹은 특정 구간 넘어왔으니까 유지되면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교육방 들어오셔야겠죠. 아직도 참여 안 하셨다면은 지금 참여 방법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부활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짧은 교육 영상 시청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6층에서 딱 엘리베이터 타고 쇼츠 영상 한번 보니까 1층 딱 도착하는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교육 시청 가능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요,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제가 더 기다리는 시간이죠. 부활 종목 힌트 드려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세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이 선박과 물류시설, 항로망, 해운업계를 선도하는 IT 시스템, 해운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날씨도 좋고 날도 따뜻해지고 왠지 모르게 꾸미고 싶어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옷도 좀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쇼핑을 해야겠죠? 해야겠죠. 어디 가서 할까요? 아, 우리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가 또 하나가 있죠. 어디죠? 예, H&M 브랜드가 있죠. 그렇죠. 저희 네. H&M 가서 빨리 옷 쇼핑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 부활을 그렇죠. 해야 될 텐데 부활 네. 첫 번째 종목 차트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제가 다 땀이 나네요. 자, 오늘은 돈줄 종목 아니죠. 오늘은 부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첫 번째 부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줄고 이 정도면 뭐 종목명 다 나왔죠.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이 종목이 과거에 2020년에 그때 유동성 장세 때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흠슬라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물동량이 줄어들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벅벅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슬그머니 움직이려는 모양이 포착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장대양보 하나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살살 모아갈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명이랑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응 전략만 아시면 되겠죠. 이따 밤에 쇼츠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매매 타이밍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만 들어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힌트 마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 종목은 네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시멘트 사업과 레미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1976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볼 텐데 네 글자 중에 앞 두 글자에 대한 힌트를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은 좀 스토리가 이어지게 힌트를 줘볼까요? 네. 쇼핑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만나서 쇼핑을 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 여대 입구역 앞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그렇게 성신여대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네. 꼭 성신여대 입구역 앞에서 만나서 자 H&M을 옷 사러 가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 보충해 주시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제가 힌트를 맞추면서 제가 모르던 제 취향을 정말 많이 알아가는데요. 자, 성신여대 앞이라고 했으니까 성신으로 시작하는 시멘트 기업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종목은 이렇게 여러분들 기업명은 다 알려드려요. 기업명 알려드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명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타이밍,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뭐가 간단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자, 이 기업은 특징이 상승할 때 윗꼬리를 많이 다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리미리 걸어놓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내가 바쁠 것 같다 혹은 몇 시에 미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위에 고점 부분에 저항 부분에 이렇게 분할로 걸어놓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종목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막 출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닥권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장대 항공의 거래량 터져가지고 그리고 고점 부분에 손바뀜 한번 나오긴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 10,000원 구간 지지력 테스트 예쁘게 받고 있죠. 오늘도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 안 터졌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지면 11,5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텐데 한 번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두 번에 넘어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13,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13,000원까지 넘어간다.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황금낙하산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종목 하나만 설명드려도 방송이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밤에 쇼츠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주말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 특강 한번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짧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쇼츠 영상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연혁 말씀해 주셨죠. 너무나도 오래된 기업인데 이 기업 연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스토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온라인 특강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이제 넘어갈 듯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라고 하죠. 넘어가기 전에 공약을 해봐야겠죠.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종목명도 배워보시고요.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계속해서 부활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될 텐데 대표님, 네. 뭐 계좌 템베거 알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한 종목으로 118% 상승폭이 있나요? 이렇게 혼자 자락이 있나요? 이 종목 어떻게 이 종목만 듣고 싶은데 또 이 주간 수익률도 36%를 기록했습니다. 이러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주간 수익률 36% 달성을 했다. 뭐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요 코스모학 덕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시장의 핵심 뭐죠? 시장의 핵심은 2차 전지주. 양극재가 기본이고 폐배터리가 리사이클로 올라온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보자라는 거죠. 뭐 아예 매도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비중은 좀 줄이면서 보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모화학 작년에도 너무나도 강조드리고 너무나도 큰 수익을 안겨주었던 종목이죠. 웃음이 절로 나는 종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억이 있기요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 달도 안 돼서 118% 너무나도 아름다운 수익률. JC케미칼 뭐죠? 이것 또한 핵심 원자재법의 여파로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무가 같은 경우는 3D 카메라 센싱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XR기기 관련 쪽으로 해서 이미 오큘러스 쪽, 이제 메타죠. 메타 쪽으로 해서, 메타캐스트 쪽으로 해서 과거부터 FPCB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나무가 같은 경우는 더 좋죠. 나무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굉장히 큰 연동이 있고 3D 카메라 센싱 모듈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쪽은 사실 자율주행에도 쓰일 수 있고 메타버스 뭐 다 쓰일 수 있는 쪽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뉴프렉스 나무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에 선익스텐까지 항상 3대장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뒷받침을 해준다 보시면 되고 위직 스튜디오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명신산업, 화신에 이어서 명신산업도 바닥권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주에 금요일 같은 경우 3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 매수하고 나서 뭐 바로 다음 날부터 뭐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20% 가까운 수익률 보였고 SMCNC가 지금 마이너스 7% 상태예요. 오늘 상황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SM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받다가 다시 조금 꿈틀하고 있죠. 10만 원 위쪽으로는 올라와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가 너무 높게 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카카오 사정이지 SM 사정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카오가 비싸게 샀다? 그럼 카카오에 부담되는 일이지 SM에 부담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SM에서 우리는 뭐 주가를 뭐 30만 원까지도 부양할 거다라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30만 원까지는 먼 미래에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20만 원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도 2배는 가야겠죠. 그런데 카카오에서 인수하고 나서 이 자회사들이 함께 수혜를 보게 되는데 자회사가 하나도 오른 게 없어요. SMCNC는. 지금 다시 밀려가지고 이만큼까지 내려와 있다. 오히려 인수합병 이슈로 해서 오르기 전 가격보다 더 내려온 구간이기도 해요. 그럼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쉴 때 순환매가 나오는데 콘텐츠 엔터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SMCNC가 올라오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종목 보유해 보시면은 결과가 여러분들 계좌로 알려줄 겁니다. 자, 세트레가이 이 종목도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 보이고 나서 쉬는 구간에 우리가 다시 포착했는데 또 10% 이상 수익률. 네오위즈 작년에 게임스컴에서 한국 게임 최초로 3관왕을 차지하면서 너무나도 큰 이슈가 됐죠. 조정 구간에서 재매수. 이 종목은 싸게 산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산 거죠. 파는 거죠. 자, 자이언트 스텝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아직 출발도 안 했으니까 기다려보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보답을 해줄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A스토리. 이것도 이제 막 출발하고 있죠. 그리고 DNF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 중에서 소재 관련주 중에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너무나도 눌려있는데 제가 볼 땐 이 종목이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짧은 일주일 조금 넘는 열흘도 안 되는 구간 만에 30%나 올랐죠. 하이비전 시스템도 항상 말씀드리죠. 이 카메라 검사 장비 그리고 애플에 꾸준하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종목이다. 파라다이스 지금부터 또 시작이다. 실적 보면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우 화장품 관련주 내가 어느 브랜드가 잘 나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용기 관련주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첨보, 2차전지, 전해질, 덴티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오프닝 쪽으로 볼 때 저는 치과용 의료기 관련주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츠 이쪽이 아직 덜 올랐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친환경 레인지우드 쪽으로 보실 수 있다. 유니테스트 반도체주, 위메이드 게임주. 짜임새가 계속 있죠. 이제는 2차 전지 쪽으로 우리가 1분기에 큰 수익 내고 로봇주로 큰 수익 내고 AI로 큰 수익 냈다라고 하면 이제는 슬그머니 이제 포트폴리오가 조금 이동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센스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한쪽 섹터에 너무나도 오랜 기간 집중하면 결국에는 고점에서 여러분 두들겨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기 전에 나는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올 섹터들로 싹 변경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B하이텍 너무나도 아름다운 타점에 들어갔죠. 장대 한봉 나온 다음에 돌파 시도했는데 한번 지지력 테스트 받는 듯 하다가 갭으로 이탈했죠. 그러면은 중심선 유지되는지 봐야 되는데 당일날 이탈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아래 구간에서 45,000원까지 모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모으면 됩니다. 모을 수 있는 구간 정확하게 주고 지지력 테스트도 정확하게 받았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45,000원짜리가 8만 원 초중반까지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올라왔죠. 80%. 기업이 작기나 합니까? 옛날에 조 단위를 넘어간 종목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포착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 위디익 스튜디오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이 종목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라고 했냐면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무상증자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가 한 주를 들고 있으면 1대3 무상증자 한 주 들고 있으면 3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 들고 있다 4주가 됩니다. 10주 들고 있으면 40주가 돼요. 기분 좋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눌리는 목 구간 그리고 바닥권 구간에서 이 종목이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닙니다. 컴투스 그룹이랑 함께 게임, 엔터,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 해서 여러분 핵심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조금 지루하긴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루한 건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지루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최근에 딱 3단 상승 나오더니 오늘 폭발했죠. 거래량 거래대금 당연히 폭발하죠. 이게 11시 5분인가 공시가 나오고 30분 동안 거래 정지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오후에 터진 거래량이에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오늘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폭발했죠. 그러면은 윗골이 달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저라면은 이 종목을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이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폭발할 때 그 수익률까지 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기대감이
끝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오늘도 담아보셔야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가 부활할 텐데요. 자, 다음 부활 종목 한번 힌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활 종목 힌트 드려볼 텐데 힌트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만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들 확인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글자짜리 종목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툰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직접 유통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데요. 사실 웹툰 관련주하면 딱 떠오를 수도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네. 그룹인데요. 정용화 가수님이 소속된 네. 그룹명이 뭐죠? CN블루요. 그렇죠, CN블루죠. 그렇다면 또 하나, 자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지만 제가 네.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요. 이병헌 배우님이랑 미스터 선샤인이요. 잘하시네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딱 힌트 완성이고요. 대표님 네네. 차트로 이야기 보충해 주시죠. 네, 자, 뭐 블루가 나오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레드를 좋아하죠. 하지만 블루 중에서도 다이아몬드급 되는 좋은 블루가 있다라면 이 블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웹툰 관련 중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고 제가 웹툰 관련주는 많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3,000원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구간까지 딱 예쁘게 해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닥권에 있을 때 싸게 모아가다가 저항을 돌파하면은 매수한다. 간단하죠? 오늘 교육해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더 디테일한 전략은 쇼츠 영상 보시고 쇼츠 영상보다 더 디테일한 전략은 주말에 보셔야겠죠. 자, 어떻게 저희 교육 쇼츠 그리고 주말 온라인 특강 참여하는지 참여 방법 한번 알아보고 가시죠. 네, 대응 전략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자세하게 또 이런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3월의 마지막 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마지막 주 한번 짚어주시죠. 자, 마지막 주는 이제 뭐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아주 크진 않은데 그래도 양호하죠. 여러분들 2주도 안 됐는데 내 계좌가 거의 한 9%가 올라갔다? 양호한 수익률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아직 만족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목 수익률이 아니라 계좌 수익률이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이다. 쭉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런 흐름 이해하셔야 돼요. 순환매를 노리고 있다는 거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죠. 10% 가까운 수익률 나왔으니까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셀트리온SK 한번 봐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싶어요. 제가 누누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3, 4병 이슈가 있고 그리고 1년에 1개 이상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1.5개씩 나오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피해주다라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피해주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직도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저희 교육방 지금이라도 바로 참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까지 해서 벌써 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6만 원에 말씀드리고 8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첫걸음 뗀 정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부활 종목들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알아보셔야겠죠. 자, 힌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힌트를 좀 빠르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6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콘텐츠 관련주이고요. 종목명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볼 텐데 네. 맨 앞에 3글자 힌트를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자기기 쓸 때 이 코드 어디다 꼽죠? 전기 콘텐츠? 그렇죠. 네.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힌트가 있나 싶은데요. 맞네요. 앞에 3글자라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던 뭐 중앙일보 계열사 저 그룹주고요. 아예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작년에 수리남 수혜도 못 받았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수혜도 못 받았습니다. 다 이 기업이 제작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자회사가 제작을 했죠. 그런데 아직도 바닥권,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5번째 종목은 저희 쇼츠 영상과 온라인 특강으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역시나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언제나 이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해주고 계시니까요. 입장하셔서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하셔야 임무가 완수가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